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당뇨병에 걸렸을까? 의사가 괜찮다고 했으니까 약만 잘 먹으면 되겠지. 합병증?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맞아요. 분명히 괜찮으실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진심으로 괜찮으실까요? 만약 이 질문에 마음 한구석이 찔리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절대로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이자 새로운 희망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뇨병이라는 조용한 폭탄을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폭탄의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다름 아닌 혈관 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당뇨를 단순히 혈당 수치 관리 정도로 생각하고 방치하면 여러분 몸 구석구석의 혈관들이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눈에 가느다란 모세혈관부터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까지, 발끝의 작은 혈관부터 뇌의 중요한 혈관까지 모든 곳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혈관 괴사 때문에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공복 혈당이나 당화혈색소 수치가 정상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물속에 숨겨진 거대하고 위험한 얼음덩어리, 바로 혈당 스파이크라는 무서운 현상을 대부분의 분들이 간과하고 계십니다. 혈당 스파이크란 무엇일까요? 이는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았다가 다시 급격히 떨어지는 롤러코스터 같은 현상을 말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의 혈관을 하나의 정원 호스라고 생각해봅시다. 평소에는 적당한 압력으로 물이 흘러나가지만 갑자기 펌프를 최대로 올려 센 압력으로 물을 분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 한두 번은 호스가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충격이 하루 3번씩 매일같이 반복된다면 어떨까요? 호스의 내벽이 조금씩 손상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작은 균열이 생기고 점점 더 약해져서 결국에는 작은 충격에도 터져버리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혈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가 매일 몇 끼니마다 반복되면서 혈관 벽이 끊임없는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의 눈, 발, 콩팥, 심장, 뇌까지 모든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는 진짜 주범인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만났던 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례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경고입니다. 김 할머니는 68세로 10년째 성실하게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매달 빠짐없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셨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늘 혈당 수치가 잘 조절되고 있다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당화혈색소도 7.0 이하로 잘 유지되고 있었고 김 할머니 본인도 나는 당뇨를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날 갑자기 발끝이 저리고 감각이 무뎌지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면 다 이런 거지, 추워서 그런가 보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앞을 산책하다가 작은 돌멩이에 발이 스쳐서 상처가 났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아프다고 소리라도 질렀을 텐데 이상하게도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안 아프네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통증을 못 느낀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상처 부위를 제대로 돌보지 않게 되었고 작은 상처는 점점 더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균이 침투해 감염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통증을 느끼지 못해 방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상처는 깊은 궤양으로 발전했고 감염이 뼈까지 번져 의사는 발가락 절단을 권유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10년간 혈당을 잘 관리했다고 생각했던 김 할머니에게 찾아온 충격적인 현실이었습니다. 김 할머니가 겪으신 것이 바로 당뇨병성 신경병증입니다. 이는 당뇨병의 대표적인 합병증 중 하나로 높은 혈당으로 인해 작은 혈관들이 손상되면서 신경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발생합니다. 신경병증은 처음에는 발끝의 저림감이나 무감각으로 시작됩니다. 양말을 신은 것 같다, 발에 뭔가 붙어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감각이 무뎌지면서 상처나 화상을 입어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가도 신발에 돌멩이가 들어가 상처가 나도 발가락 사이에 무좀이 생겨 짓물러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 결과 작은 상처들이 큰 궤양으로 발전하고 심한 경우 감염이 뼈까지 번져 절단이 불가피한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30초마다 한 명의 당뇨병 환자가 발을 절단당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당뇨병의 무서운 점은 한 부위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서서히
그리고 동시에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조용한 테러리스트처럼 우리 몸 곳곳에 숨어들어 혈관을 하나씩 망가뜨려 나갑니다. 첫 번째, 타겟 소리 없이 찾아오는 실명, 당뇨병성 망막병증. 눈이 보이지 않는 삶을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우리의 눈에는 실처럼 가느다란 모세혈관들이 거미줄처럼 촘촘히 퍼져 있습니다. 이 혈관들은 너무나 작고 섬세해서 높은 혈당의 충격에 가장 먼저 손상을 받게 됩니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초기에는 전혀 증상이 없습니다. 시력도 정상이고 눈에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눈 속에서는 이미 작은 혈관들이 터지기 시작하고 혈액과 지방 성분들이 새어나와 망막을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병이 진행되면서 시야에 검은 점들이 떠다니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점점 더 많아지고 큰 검은 덩어리들이 시야를 가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야 한쪽이 커튼으로 가려진 것처럼 보이지 않게 되고 결국 완전한 실명에 이르게 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한번 손상된 시력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현대 의학으로도 이미 파괴된 망막을 완전히 복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합병증입니다. 사랑하는 손주의 예쁜 얼굴을, 아름다운 꽃들을, 따스한 햇살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는 현실을 상상해 보세요. 그 절망감과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타겟 침묵의 장기를 파괴하는 당뇨병성 신장병증. 콩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필터 역할을 담당하는 장기입니다.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여과하여 노폐물을 걸러내고 깨끗한 혈액을 다시 몸으로 보내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정교한 필터 시스템이 당뇨병 앞에서는 속수무책이 됩니다. 높은 혈당을 포함한 혈액이 하루 종일 콩팥을 통과하면서 미세한 필터들을 조금씩 망가뜨립니다. 마치 고급 정수기 필터에 흙탕물을 계속 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콩팥은 70% 이상이 망가져도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는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서히 소변으로 단백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도 함께 빠져나가게 됩니다. 병이 진행되면 얼굴과 다리가 붓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잠을 못 자서 그런가, 짜게 먹어서 그런가라고 생각하지만 점점 더 심해집니다. 결국 콩팥 기능이 10% 이하로 떨어지면 인공신장, 즉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일주일에 23번 4시간씩 병원에서 투석을 받는 삶을 상상해 보세요. 팔에 굵은 바늘을 찔러 혈액을 뽑아내고 기계로 걸러서 다시 몸에 넣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평생 반복해야 합니다. 여행도 자유롭게 갈 수 없고 직장 생활도 제약을 받으며 가족들에게도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세 번째, 타겟 갑작스러운 죽음의 그림자,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 당뇨병 환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심근경색과 뇌졸중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심근경색 위험이 24배, 뇌졸중 위험이 23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높은 혈당으로 인해 혈관벽이 손상되면 그곳에 콜레스테롤과 염증 물질들이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마치 녹슨 파이프에 때가 끼는 것처럼 혈관 내부가 점점 좁아집니다. 이를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히면 심근경색이 발생합니다. 가슴을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과 함께 심장 근육이 죽어가며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말을 할 수 없게 되거나 한쪽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게 되거나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됩니다. 다행히 생명을 건져도 반신불수나 언어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이런 일들이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평소 건강해 보이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안겨주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당뇨병은 결코 불치병이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과 실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병입니다. 핵심은 단순히 공복 혈당이나 당화혈색소 수치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여 혈관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당뇨병 관리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전략, 식사 순서의 혁명. 밥부터 드시지 마세요. 이것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밥을 주식으로 생각해서 밥부터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순서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는 것입니다. 왜 이 순서가 중요할까요? 채소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위에서 젤 같은 막을 형성합니다. 이 막이 나중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어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단백질은 위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줍니다. 그 결과 탄수화물을 적게 먹게 되고 자연스럽게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 식후 10분 운동의 기적. 식사 후 바로 앉지 마세요. 식사를 마치자마자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누워서 쉬는 습관은 혈당 스파이크를 부추기는 최악의 행동입니다. 대신 식후 즉시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세요. 거창하게 운동장에 나가서 뛸 필요도 없고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집안에서 가볍게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아파트 복도를 천천히 걷거나 설거지를 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10분만 움직여도 우리 몸의 근육들이 활성화되어 혈액 속의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빨리 정상 수치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후 10분간의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식후 혈당을 20% 정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혈당약 한 알의 효과에 맞먹는 놀라운 결과입니다. 세 번째 전략, 혈관을 살리는 이 영양소들. 음식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특별한 영양소들이 필요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관 벽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등푸른 생선에 풍부하지만 이런 영양소들을 음식만으로 충분히 섭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믿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꾸준히 보충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 이 방법들이 효과적인가? 최근 여러 연구들이 식사 순서가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2015년 코넬 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채소를 먼저 먹은 그룹이 탄수화물을 먼저 먹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평균 28%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채소의 식이섬유가 위에서 겔 형태의 장벽을 만들어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추기 때문입니다. 마치 스폰지가 물을 천천히 흡수하는 것처럼 혈당도 서서히 올라가게 되어 급격한 스파이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운동 시에는 인슐린 없이도 포도당이 근육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인슐린 비의존적 포도당 섭취라고 하는데 이는 당뇨병 환자에게 매우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2013년 당뇨병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식후 15분간의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식후 혈당을 30% 이상 낮출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일반인보다 더 많은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높은 혈당으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항산화 영양소가 필요하고 손상된 혈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영양소들이 필요합니다. 마그네슘의 경우 당뇨병 환자의 25에서 38%가 결핍 상태에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혈압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적절한 보충이 필요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규모 연구에서 오메가3 섭취가 당뇨병 합병증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뇨병은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한 삶을 위한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순히 혈당 수치에만 매달리며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혈관 건강을 지키는 삶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핵심 전략을 기억해 주세요. 1.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채소부터 시작해서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2. 식후 10분 운동을 하세요. 간단한 움직임만으로도 큰 효과. 3. 혈관에 좋은 영양소를 챙기세요. 부족한 부분을 적절히 보충.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합병증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지 마시고 건강한 혈관과 함께 활기찬 노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오랫동안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내디디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뇨병과 함께하는 삶이 두렵고 암울한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그럴 능력이 있으십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과 행복한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